이거는 뭐 거의 소형 SUV계 베스, 이 구역의 황소개구리라고 불러주고 싶을 정도로 크죠. 안녕하세요,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차를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은 에리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추가하셔가지고 223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에리에 기본적인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에 LED 리어램프, LED 방향지시 등과 같은 각종 LED가 전부 둘러졌기 때문에 휠과 크롬 디퓨저,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제외하고는 뭐 풀옵션과 LED로 차별되는 건 없죠. 거기다 셀토스 기본 등급 마냥 직물 시트가 아닌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앞좌석에는 열선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커플리트 하기에도 충분한 시트 상태입니다. 스마트키 같은 거 빼고 팔아서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가 싶었는데 이미 스마트키까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죠. 능동형 안전장치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쓰기에 편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있으니까 에리는 기본 등급치고 소비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보는 옵션만 제대로 골라서 구성해놓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셀토스에 비해 살짝 아쉬웠던 게 차선 이탈 방지 보조와 사각지대 경고장치인데 다행히도 55만원짜리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55만원이라는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QM6에선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선 이탈 방지, 오토라이트 묶어서 무려 85만원에 팔았는데요. QM6에 비하면 XM3의 드라이빙 패키지는 정말 싸게 파는 거죠.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없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40만원밖에 안 해서 1번 조합에 추가할까 싶었지만 옵션을 잘 뜯어보니까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토라이팅 헤드램프, 이거 그냥 밤 되면 켜고 낮에는 끄면 그만이죠. 운전하기 전에 한 번만 만지면 되는 거라 굳이 오토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레인 센싱 와이퍼도 우정량을 센서로 체크해서 와이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줘서 편할 것 같긴 하지만 실생활에서 써보면 이게 사람 마음같이 잘 움직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땐 너무 빠르고 어쩔 땐 또 너무 느려요. 그 외에 리어 벤트? 뭐 이거는 패밀리카가 아닌 이상 뒤에 사람 탈 일 없어서 굳이 없어도 되죠. 가죽 열선 스티어링 없는데요. 요즘 겨울 춥지도 않은데 열선 스티어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우레탄으로 아쉬운 재질은 스티어링 커버 사서 달면 그만입니다.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 없는데요. 풀 오토 에어컨이 편하기야 하겠지만 수동 에어컨도 쓰다 보면 금방 적응합니다. 이거는 굳이 필수로 들어가야 될 옵션은 아니에요. 10.25인치 LCD 계기판 없는데요. 계기판이 액정이 된다고 해봤자 딱히 더 좋을 것도 없죠. 멋지긴 하지만 속도 보여주는 기능 부분은 뭐 일반 계기판도 다 할 거 하니까요.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아리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 하이빔, 시그니처 패키지 추가하셔가지고 261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320만원 올랐습니다. 에리에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아리입니다. 거기에 17인치 휠 타이어 업그레이드까지 하면 아리와 딱 100만원 차이인데요. 100만원을 더 주고서라도 아리에서 옵션 조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죽 열선 스티어링과 전방 주차 센서, 오토 에어컨 때문입니다. 특히 스티어링의 재질이 우레탄인 건 좋게 봐줄 수가 없죠. 가죽 커버 사서 달면 된다곤 하지만 열선 기능이 빠지기 때문에 반쪽짜리 튜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전방 주차 센서도 이 차를 첫 차로 타시는 분들은 꼭 있는 게 좋습니다. 후방 주차하다가 부딪히는 거야 뭐 거의 벽과 부딪히는 거라 남의 차까지 상하게 할 일은 없지만 전방 주차 센서 없이 주차하다가 부딪히는 건 거의 10중 8구 남의 차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내 차도 지키고 남의 차도 해 안 끼치려면 전방 주차 센서는 있는 게 좋습니다. 오토 에어컨은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용하기에 매우 편한 옵션이고요. 온도만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풍량과 토출구의 방향을 조절하니까 공조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르노 최초로 완전 정차 재출발까지 지원하는데요. 참고로 SM6나 QM6는 시속 50km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오너들의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르노 삼성이 한국에서 차 팔 마음이 있나 봅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면 추천드리지 않겠지만 50만원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 기아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이렇게 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시그니처 패키지인데요. 가격이 170만원이라 이걸 이번 조합에서 추천드려야 하나 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차값에 거의 10%에 육박하는 옵션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7인치 디스플레이가 유무선 스마트폰 미러링이 되는데 굳이 정품 내비게이션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아무래도 실제 운전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스마트폰 미러링으로 내비 쓰는 거 불편하긴 합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는 게 실제 사용하기 편하기도 하고요. 일단 위아래로 길어지는 9.3인치 내비게이션도 실내 디자인 업그레이드에 큰 역할을 하고요. 그와 함께 멀티센스가 적용되면서 스포트 모드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8가지 컬러로 변경할 수 있는 무드램프도 추가되고요.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차를 도와주는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도 저는 전에 있던 차들에선 이거 꽤 쓸만했습니다. 솔직히 좁은 공간에 집어넣는 거 웬만한 운전자들만큼 잘하더라고요. 거기에 시내 운전 시 오른발을 편하게 쉬게 해주는 오토홀드도 시그니처 패키지를 달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고요. 가장 중요한 10.25인치 계기판도 속도 같은 그래픽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도 계기판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부재를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후방 교차 충돌 경보 같은 안전 기능도 추가되죠. 사실상 RE 시그니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웬만한 시그니처의 중요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18인치 휠과 럼버 스포트가 필수가 아닌 분이라면 굳이 비싼 돈 내고 시그니처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RE에서 시그니처 패키지만 넣어도 XM3의 최신 기능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통풍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통풍 넣자고 RE 시그니처까지 가서 옵션 넣는 거 너무 돈 아까워요. 엉덩이와 등에 땀이 많이 차는 커플이 아니라면 통풍 시트 없어도 됩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운전석이 전동 시트 된다고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석은 한번 세팅해 놓으면 건드릴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한번 세팅하려고 전동 시트 넣는 건 너무 돈이 아깝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없는데요. 뒷좌석에 사람 탈 일이 없는 차에 뒷좌석 열선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설사 탄다고 해도 그냥 원래 없는 차량이 하면 다들 수긍합니다. 18인치 휠 타이어 없는데요. 하지만 휠이 커져봤자 승차감이랑 연비만 떨어지고 지금의 17인치 휠도 투톤 알로이 휠이라 디자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은 RE 시그니처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블랙 가죽 패키지 2 추가하셔가지고 2,77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155만원 올랐습니다. RE 시그니처까지 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블랙 가죽 패키지 2를 넣기 위함입니다. RE에서 블랙 가죽 패키지 1은 통풍 시트가 없었거든요. 통풍 시트가 생각보다 운전자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옵션이죠.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에도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좋고요. RE 시그니처는 운전석 전동 시트가 되면서 럼버 서포트도 추가되는데요. 럼버 서포트가 허리를 지지해주니까 장거리 운행 시 허리 쑤심을 많이 줄여줍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보스 오디오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아이들 태우는 패밀리카로 쓰실 분이라면 음악을 크게 틀 일이 없죠. 음악 크게 틀 일 없으면 보스 오디오도 없어도 됩니다. XM3 1.3 터보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RE 시그니처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2, 보스 오디오 추가하셔가지고 2,83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 대비 60만원 올랐습니다. 스피커가 보스로 바뀌면서 스피커 개수도 6개에서 9개로 늘어납니다. 르노 삼성에 들어가는 보스 오디오가 일반 현대 기아차보다 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차에서 음악 듣는 게 낙이신 분이라면 RE 포기하시고 RE 시그니처 올라오셔서 보스 오디오 꼭 넣으세요.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2,230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충돌 방지 보조와 사각지대 경고장치, LED 헤드램프 등등 온갖 LED 램프 다 들어오고요. 앞좌석 열선 시트에 뒷좌석 6대4 폴딩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후방 주차 센서, 패드 시프트까지 해서 뭐 우리가 필요하다 싶은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XM3의 최신 기능을 다 만나고 싶다 싶으시면 320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2,61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7인치 휠 타이어에 가죽 여선 스티어링, 9.3인치 내비게이션, 10.25인치 LCD 계기판, 후방 카메라와 풀 오토 에어컨, 앰비언트 무드램프에 뒷좌석 에어벤트, 전방 주차 센서, 오토홀드까지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차를 패밀리카로 탈 거다 싶으신 분은 155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2,770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8인치 휠 타이어에 운전석 전동 시트, 운전석 럼버 서포트,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ECM 하이패스 룸미러에 전좌석이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뀝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신 분은 60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2,830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보스 스피커 오디오에 실내 자동 탈취 기능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조합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물론 패밀리카를 생각한다면 3번 조합 가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2번 조합도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동급 차량 비교해 보겠습니다. XM3는 가격은 소형 SUV지만 크기만큼은 소형 SUV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큰데요.
이거는 뭐 거의 소형 SUV계 베스, 이 구역의 황소개구리라고 불러주고 싶을 정도로 크죠. 셀토스는 XM3에 비해 길이는 195mm, 휠베이스는 90mm, 좌우폭도 20mm 작습니다. 특히 길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셀토스보다 좀 더 크다는 트레일블레이저라 해도 XM3에 비해서는 길이는 160mm, 휠베이스는 80mm, 좌우폭도 10mm가 작습니다. XM3의 크기 비교는 얘네들이랑 하면 안 되겠고요. 한 급 더 체형이 큰 투싼과 형님 차인 QM6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야 좀 비교해 볼 만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해도 XM3가 좌우 폭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투싼보다 크고요. QM6에 비해서는 폭과 길이가 좀 작긴 하지만 휠베이스는 더 깁니다. 더 이상 르노 삼성의 차량이 크기로 밀리는 시대가 아니네요. 심지어 자기형인 QM6보다 휠베이스도 더 깁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가격을 비교해 볼 건데요. XM3가 전반적으로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더 싼 편입니다. 차는 더 큰데 차값이 더 싸니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겠죠. 3번 옵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셀토스는 XM3에 비해 2만원 더 비싸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XM3에 비해 65만원 더 쌉니다. 이제 취등록까지 하는 가격을 알아볼 텐데요. XM3의 취등록세는 약 156만원에서 198만원까지 발생하며 3번 조합 기준으로 봤을 때 194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값이 그리 크지 않아서 취등록세도 200만원 이내에서 끝나죠. 이제 유류비 계산해 볼 건데요. 2020년 2월 26일 기준 정확한 연비 정보는 안 나왔지만 르노 캡처2나 아르카나 연비를 보면 대략 리터당 13.5km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XM3는 1km 운행 시 115원이 소모되고요. 3만 km 운행 시 344만원이 듭니다. 그에 비해 셀토스는 381만원으로 37만원 더 들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352만원으로 8만원 정도 더 들죠. 트레일블레이저와는 거의 연비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똑같이 500만원 쓴다고 생각하면 XM3는 43,548km를 가지만 셀토스는 39,355km로 XM3에 비해 4,194km를 덜 가게 되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42,581km로 XM3에 비해 968km를 덜 가게 됩니다. 같은 기름값을 소모한다고 해도 XM3가 셀토스에 비해 주유소를 한 4-5번은 덜 가게 되는 셈이죠. 자, 이제 유류비와 자동차세,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3년 6만 km 유지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XM3의 초기 3년 6만 km 유지비는 약 956만원입니다. 그에 비해 셀토스는 1044만원으로 XM3에 비해 88만원이 더 들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967만원으로 XM3에 비해 약 11만원 더 듭니다. XM3와 트레일블레이저는 엔진과 연비가 거의 비슷해서 유지비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셀토스는 엔진도 크고 연비도 떨어지기 때문에 유지비 차이가 꽤 납니다. 88만원이면 뭐 아이패드 하나 값이죠. 그래서 차량가액에 유지비까지 다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3번 조합 기준 셀토스는 XM3에 비해 약 90만원 더 들고 트레일블레이저는 XM3에 비해 54만원 덜 듭니다. 셀토스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처음엔 2만원 더 쌌지만 유류비와 세금 때문에 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1.3 터보 XM3 시승해보시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으신 분이라면 굳이 셀토스까지 갈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도 시승해보시고 주행 성능도 뭐 거기서 거긴 것 같다 싶으시면 XM3 사도 될 것 같아요. 유지비는 뭐 둘 다 비슷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주행 능력 비교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기준 정확한 엔진 스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클래스와 캡처, 아르카나 엔진 스펙을 기준으로 유추해보자면 약 157마력에 25토크 정도 나올 거라 예상되는데요. 그로 인해 확실히 셀토스보단 저속이나 고속에서 펀치력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와는 뭐 거의 차이가 없고요. 하지만 XM3 자체가 스포티한 성능보다는 스타일리시한 외관과 CUV에 가까운 프로포션으로 여러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습니다.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